안녕하세요. 이번 주 컨벤션 경로 마이스 산업의 2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다룰 주제는 유치입니다. 유치. 그러니까 국제회의, 미팅, 컨벤션, 미팅, 이그지비션, 이벤트, 혹은 비즈니스 트래블. 그래서 인센티브 트래블 있죠? 인센티브형. 이런 것을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유치 과정. 그럼 유치하는 과정과 더불어서 이제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 두 가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주로 이제 그냥 쭉 어떤 거 이론적인 이런 거보다는 어떤 사례들을 좀 중간중간에 들어가 보면서 인터뷰도 좀 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론적인 것도 정리를 해가면서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거쳐서 2주 동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로 컨벤션에 관련된 컨벤션이 국제회의라 그러죠. 국제회의 그냥 크게 이제 그렇게 협의의 협의의 의미로서 컨벤션을 우리가 그러니까 국제회의라고 나타내는 것들 좀 주로 다르게 되고요. 오늘 말이 좀 그러네요. 다음 주는 이제 유치 요구를 갖다 기업회의 우리가 이제 일명 미팅이라 그러죠. 마이스 미팅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이벤트 이쪽을 좀 유치하는 과정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마이스 산업에서 어떤 그 유치 과정, 개최지 선정 과정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이게 일명 마케팅이에요. 이 마이스 산업에서의 마케팅은 이겁니다. 유치가 마케팅이에요. 홍보하고 막 로비 활동하고 그런 것이 이제 유치에 따른 건데 거기에 이제 온갖 마케팅 저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개최지 선정 개념은 좀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이건 이제 로비 활동이 좀 더 가깝고 유치가 결국은 마케팅이다. 그래서 원래 이제 마케팅과 유치는 같이 진행된다. 그것도 이제 국제회의 그러니까 컨벤션이라고 불리는 국제회의, 기업회의, 이벤트를 갖다가 사례들에서 비교 분석도 해가면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이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각각의 어떤 그 산업들의 이해들을 좀 살펴봤고, 그렇죠? 컨벤션이라든가 마이스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그지비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업 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 트래블 같은 것 또한 성격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봤죠. 근데 그러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는 결국은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또 실패한 사례도 많아요. 근데 실패한 것에 대한 그 사례 분석도 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시고요. 저도 성공한 적도 많고 실패한 적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국제회의 컨벤션 유치업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한 10년 동안 2007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는 그 매년 그 10년에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국제 컨벤션의 그 ICCA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인터내셔널 컨그레스 앤 컨벤션 어소시에이션이죠. 이 컨벤션이 야기들 기준으로 해서 날이 치열해진 그런 때문에 국제회의가 점점 엄청나게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왜?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마이스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이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걸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국제회의 이런 기업 미팅이라든가 국제회의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나라가 하는 거지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저게 무슨 돈이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회의가 컨벤션, 미팅, 이 인센티브 트래블이라든가 이그지비션,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주변의 파급 효과가 크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엄청 치열해지고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 10년마다 2배씩 증가가 된다. 시장이 크게 보게 되면 약 4조예요, 4조. 근데 그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아이코파라고 있습니다. 세계 기생충학회 총회입니다. 이거 학술회의죠. 컨벤션입니다. 학술회의 대표적인 학술회의 컨벤션 국제회의죠. 국제입니다. 기생충의 득과 실이라는 걸로 하게 되는데 이게 대구에서 2018년도에
코리아 대구에서 이걸 갖다 따냈어요. 유치를 해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행사가 82개국에 1,600명이 참여합니다. 1,600명. 그래서 해외에서 1,300명이 들어오는 거죠. 1,300명이면 객실. 이게 하루만 자겠습니까? 통상 아무리 적어도 2박은 해요. 3박까지. 2박 3박 이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를 진행하게 되고 또 서울에서 와서 관광도 지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세계 최대의 규모의 국제화에 쓰이는 아이코파를 갖다 대구에서 유치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엑스포에서 진행을 했죠. 2018년 8월 19일부터 24일 6일간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최소 참가하는 사람이 한 2박 3박 하고 길게 하는 사람들은 6박 7박 이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1,600명이 그 대구에서 이렇게 기숙을 한다라는 거는 호텔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엄청난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코파가 6년에 걸치는 여정을 했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2012년에 발굴을 했어요. 이 회의를 발굴해가지고 꾸준히보다 2018년에 개최를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 6년 동안 발굴하는 과정서부터 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시간에는 그 유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게 될 거고요. 우선적으로 이 대구의 대구 VTB라 그러죠. 컨벤션 CVB 컨벤션 비지트 뷰로 그러니까 컨벤션 비지트 뷰로의 팀장님 같은 인터뷰를 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그거 좀 잠깐 먼저 동영상 아주 짧아요. 한 1, 2분 정도 그 장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기생충학회는 2018년도에 개최된 학술회의지만 이 국제회의의 본격적인 추진은 행사 개최 6년 전인 2012년이었습니다. 최초로 주최 측을 컨택했던 것은 또 그보다 2, 3년 전인 그러니까 2000년대 말이었죠. 이 행사를 발굴하고 최종 개최하는데 그러니까 장장 7년에서 8년이 소요가 된 겁니다. 처음 이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학회를 발굴하고 컨택할 때는 국내 주최 측에서 유치 의지와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 2012년도 독일에서 열린 마이스 박람회인 IMEX에 참가해서 당시 세계기생충학회 국제본부 임원과의 상담을 계기로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국제본부가 한국 개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임을 강조하면서 주최 측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고요. 일단 국내에서도 대 6군데 후보 도시를 놓고 최종 대구가 선정되는 데는 1년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 대한기생충학 열대의학회와 대구 컨벤션 뷰로는 MOU 체계를 맺고 본격적인 유치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유치 업무가 얼마나 고생을 했었는지 그러면서 그러한 나름대로 성공의 어떤 맛을 또 느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국제회의 유치 업무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해요. 유치와 개최와 다릅니다. 유치는 CVB들이 주로 나서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마케팅을 벌려가면서 로비 활동도 벌려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계자들한테 그래서 유치를 해오면 유치 확정을 짓게 되면 이제 개최는 주로 누가 맡아서 하겠냐? PCO 혹은 PEO들이 맡아서 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 유치 전략을 짤 때는 PCO도 같이 참여해서 CVB와 같이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따오고 나면 CVB는 뒤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거나이저라든가 프로페셔널 이그지비션 오거나이저들이 각각의 성격에 맞게 왜? 둘 다 같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국제회의 컨벤션이 플러스 뭐죠? 전시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국제회의면 회의만 주로 했었지만 이젠 전시도 같이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PCO, PEO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치 업무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볼까요? 유치 업무는 지워져라 잠깐만요. 좀 지우고 봅시다. 자, 유치 업무의 프로세스 맨 먼저 어떻게 되면 유치 계획을 짭니다. 유치 계획을 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표명해요. 나 유치하겠다. 이거 유치할 만하다. 해서 유치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나 유치하겠다라고 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활동이죠. 이게 이제 마케팅 활동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는 유치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유치 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개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PCO, PEO들이 나눠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주로 CVB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 계획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유치 계획은 뭐냐? 처음에 유치 행사를 발굴하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우리가 유치를 할까? 찾아다니는 거죠. 그 찾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발굴을 하는데 그걸 보려면 유치 조건이라든가 완전 그 주관 회사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주관 기관들, 주관 조직들, 그러니까 학회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행사들에. 그러니까 조건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타당성이 있구나, 거기에 맞는 우리가 개최지가 있겠다, 그래서 타당성에서 괜찮겠다, 이거 해볼 만하겠다, 한번 덤벼볼 만한데 가능성이 한 반 이상은 되겠는데 뭐 한 30-40%에도 되겠는데 그럼 덤벼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가능성이 10%도 안 될 것 같다. 야, 우린 개최지가 없네. 이렇게 되면 좀 다르겠죠. 타당성 검토해서 윤치를 방침을 결정을 합니다. 이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CVB가 개최지 그 부서들 있죠. 이 부서의 그 의향을 검토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한번 해볼래? 그럼 우리가 또 같이 가서 힘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CVBI들이 하고 같이 하게 되죠. 정부기관, 정부 조직들하고. 그래서 오케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유치방침 결정이 납니다. 그럼 의사표명을 해요. 그럼 나 재밌는 게 이것들은 뭐냐? 유치 의향서를 먼저 제출을 합니다. 조직위에다가. 개최지 조직위에다가 야, 나 이거 행사를 좀 한번 해봐도 되겠냐? 나 참여해도 되겠어? 그러면은 거기서 그래, 그럼 제안서 내. 그럼 그 제안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의향서를 먼저 제출하는데 이건 간단해요. 그냥 편지로 한 장, 길면 한 3장. 편지로만 써서 쑥 보내면 됩니다. 편지같이 그 나라 그 공식적인 언어로, 대부분 이제 영어죠. 의향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니네 제출해봐. 그러면 이제 제안서 제출하죠. 그러고 난 이제 유치 지지 서신, 이거는 이제 정부기관, 지자체죠. 정부, 중앙정부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지지한다. 우린 이거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단순히 CVB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나 중앙정부 같이 도와가지고 지지 서신도 같이 제출을 해요. 제안서를 제출할 때. 그래서 그것이 의사표명이다. 단순히 그 마케팅을 담당하는 CVB가 이제 하게 되면 조직위가 조금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개최지 지자체장, 시장이 됐던 군수가 됐던 혹은 뭐 서울시장이 됐던 대구시장이 됐던 이 사람들의 지지 의사까지 표명, 그럼 얘네는 정말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걸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래야지 점수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자장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유치 활동입니다. 유치하는데 홍보 부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TF팀의 그 홍보 부스가 있겠죠. 그 홍보 부스를 베이스 캠프 갖다 놓고선 쫙쫙 뭘 하고 다닌다? 선전하고 다니겠죠, 홍보를.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나이트, 하룻밤 정도로 이제 코리아 나이트 행사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이건 완전 이벤트야. 제대로 되는 이벤트를 갖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건 언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벤트는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코리아 나이트라는 이벤트를 갖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촉진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도 하룻밤 정도 진행하고, 그 다음엔 방한 답사, 대한민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답사를 한번 해봐라, 정말 괜찮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로비 활동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때 로비 활동이 많이 벌어져서 시끌벅적하기도 하고 좀 안 좋은 소리도 나고 소송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로비 활동이 조금 그 불법으로 하는 경우는 좀 있지 않습니까? 물품 제공, 향응 제공. 그래서 과도한 향응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 너무나 과도한 그 향응을 제공했다가는 오히려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건 좀 깊이 하는 게 좋겠다. 어찌됐건 이 유치 활동을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코리아 나이트 행사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방한 답사를, 개최지 답사를 해야 되니까 방한 답사를 하면서 로비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 확정이 되는 거죠. 유치 활동할 때 우리가 이제 최종 행사 이제 기간 대부분이 보게 되면 전차 대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행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국제회의가 진행되는 그 해에 다음 거를 갖다가 결정한다. 그러니까는 보통 8년, 뭐 6년,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2년. 그래서 하여튼 전차 대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넥스트는 어디다라고. 넥스트는 서울이다. 뭐 넥스트는 대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는 행사는 진행이 되지만
학술회의가 됐던 행사가 자그마한 회의들이 막 행사들이 진행되지만은 조직위가 또 모여가지고는 이런 그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또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 운영 그거 자체를 그다음에 이제 개최지를 결정해서 이건 대부분이 뭐 투표로 아니 혹은 합의 추대로 꼭 투표만 하지 않고 합의로 추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됩니다. 요번에 그 여러분들 WTO 사무총장도 그렇게 나가고 있죠. 현재 합의 추대죠. 원래는 이제 막 그 로비 활동도 유치 활동도 막 해요. 선거 운동을 하는 거죠. 선거 운동을 한참 해가지고는 얼마 안 되겠노. 선거일 얼마 안 되겠노.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 A 후보와 B 후보 갖다가 그 선호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한 사람이 높으면 비등비등하지 압도적으로 최소 뭐 6대4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한다? 유디를 하죠. 조직에서 합의 추대합시다. 그럼 B 후보가 기부업을 하고 합의 추대에 찬성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꼭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합의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컨벤션의 유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발굴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맨 먼저 시작했던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행사, 만만한 행사 발굴이죠. 새로운 행사를 발굴을 해나가야 돼요. 혹은 뺏어오거나 우리가 유치할 만한 행사를 발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컨벤션 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석을 먼저 들어가줘야 되겠죠.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 변수를 해서 시장의 적합성 및 매력도를 또 완전히 분석해서 타당성을 딱 맞춰보게 되겠죠. 우리가 타당성을 맞춰서 한다 안 한다라는 결정을 우리가 내려야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할 때 뭘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그 마이스 산업이 4조, 5조 막 이러고 있는데 마이스 산업이 4조, 5조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시장을 뭘로 분석을 하죠? 우리가? 여러분 시장 분석할 때 이용하는 기법이 뭐예요? 시장 분석을 이용할 때 있는 기법을 모른다? 그러진 않겠죠. 스와트 분석을 이용하죠. 그 유명한 스와트 분석, Strong, Weak, Opportunity, Threat 해가지고 Strong, 그래서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 분석을 한 걸 STP 전략으로 펼쳐나가는 거죠.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그래서 Segmentation, 시장을 분석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목표 시장을 설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우리 개체지를 갖다 포지셔닝을 딱 정해놓고 그걸로 우리는 집중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치 이 국제회의도 마찬가지 스와트부터 시장, 컨벤션 시장을 분석을 해가지고 STP 전략을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뭐든지 그렇죠. 그럼 마이스 산업에서의 시장은 어떤 거냐? 지금까지 여러분까지 제가 알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시장을 본 거예요. 시장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정부가 주체로 이루어지는 국제회의, 또는 협회나 학회가 주체가 되는 국제회의. 두 가지죠. 국가와 정부가 하는 거. 그럼 뭐 G7, 아셈 회의 뭐 이런 식으로 G7 회의 이런 식으로 국가와 정부가 이루어지는 전 세계의 뭐 교통부 국방부 장관의 회의, 뭐 국세청장의 회의 이런 회의들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와 정부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회는 아까 기생충 같은 회의 이런 것들은 이제 협회나 학회가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회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주체가 되는 회의가 있겠죠. 기업이 주체되는 회의가 있겠고 기업이 되는 주체는 회의는 뭐냐 프로모션이라든가 세일즈 마케팅이 좀 더 가깝게 세일즈 프로모션이 좀 더 강하겠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끌어올리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인센티브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회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인센티브 트래블,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그다음에 이그지비션, 익스포지션 해가지고 박람회 전시회 이것이 바로 그 마이스 산업의 시장의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스와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SWOT 스와트 분석을 해가지고 작업을 들어간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속초 지역에 이제 마이스 산업 팀이 있어요. G 마케팅이 있는데 이 팀들이 스와트 분석을 한 거예요. 자기네 개체지에 대한 이번에는 시장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개체지 분석을 먼저 이것도 해야 되겠죠. 우리의 개체지가 같은 타당성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롱 나름대로 뭐 이거 KTX 아니고 날씨 주변의 자연 환경서부터 해양까지 참 잘 연결돼 있는 그렇죠? 좋다. 약점에서 몇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국제회의 시설이 부재예요. 여기 국제회의 시설이 별로 없구나.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마이스 산업의 시설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저가 호텔도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숙박 시설도 약한 거예요. 숙박 시설도 약하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공항과의 거리도 되게 멀단 말이에요. 결국엔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국제회의 시설도 부재되고 또 만연세 차적에 대한 호텔도 또한 중저가 이상들의 이런 호텔들도 좀 부족하네. 다음에 이제 그 접근성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이런 약점들도 불구하고 또한 위협도 많죠. 엑스포라든가 삼성역은 점점 더 발전시키지 주변에 대도시들은 이런 게 많으니까 결국엔 우리는 안 되겠다. 국제회의는 포기하고 대신 이벤트로 돌아가자. 이런 형태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 건 이제 자세하게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속초에서의 이렇게 국제회의를 포기하고 이벤트, 해외에 있는 이벤트를 갖다가 유치가 성공을 한 거예요. 나중에 성공을 한 사례를 갖다 나중에 한번 제가 이벤트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올 학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회의도 분석을 하지만 개최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최지도 같이. 내가 나의 능력인 거죠. 나의 개최지도 스와트 분석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회의도 스와트 분석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초 지역의 YSG 마케팅은 결국에는 국제회의는 안 되고 안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해시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해시. 그러니까는 무경쟁 달리기라 돼. 경쟁이 없는 거예요. 비경쟁의 우정의 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해도 영국 아이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시작을 한 거 코타키나바르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이것도 약 5천 명이나 참석하는 상당히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근데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하는 게 아니야. 레이스에 달리는 거야. 그냥 이벤트예요. 그걸 어떻게 찾아갖고 와가지고 속초에서 하는 걸 성공을 했다. 또 이 팀이 또 어디 가서 또 실패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최지 스와트 분석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벤트로서 해가지고 성공을 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이건 다 그래서 또한 이 행사에 대한 스와트 분석을 했더니 맞아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초가 해도 충분히 괜찮겠다. 즉 타당성 검사에서 스와트 분석으로 맞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SDP 전략으로 이 회의가 타겟 우리가 목표에 대한 행사다라고 해서 따갖고 되는 거죠. 자, 국제회의 기능 발굴하는 국제단체, 협회, 학회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여기에 이제 대상, 그 다음에 ICCA, UIA, 국제기구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서 세일즈 콜을 들어가는 거죠. 전화를 일일해서 유치 의향이 있느냐, 유치 의향으로 제출할 건데 하겠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유치 의향을 조사하는 건데 이럴 때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가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 아까 방금 얘기했더니 ICCA, International Congress and 여기 and가 빠졌네요. International Congress and Convention Association, ICCA. 그래도 여기는 약 2만여 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UIA예요. 국제협회이죠.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IA. 국제협회연합에서 여긴 대략적으로 약 7만 개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구해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세일즈 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ICC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행사들이 갔다가 2017년도에 12,000개 행사가 있었구나라는 국제의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ICCA와 UIA의 국제회의를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데이터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스 관련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에서도 보셨죠? 이분들도 이 프랑크푸르트 IMEX 라스베가스인가요? 라스베가스인가? 그 IMEX 산업박람회 참가해가지고 정보를 내려고 여기저기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MEX라든가 IBTN이라든가 다음에 아세라든가 요런 이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은 마이스 관련 박람회예요. 마이스 산업 그런 협회라든가 이런 데는 참여해가지고 마이스가 어떻게 운행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박람회 전문 기관을 그래서 PCO, CVB 이런 PEO 이런 기업체들이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보를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는,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협회나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 홈페이지, 그러니까 협회나 학회가 그 자기네 홈페이지에 보면 1년에 그 어떤 계획들이 쫙 있겠죠. 애뉴얼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 애뉴얼 플랜에서 우리가 정보를 또 구해낼 수가 있고요. 또한 언론 있죠. 마이스산업신문 같은 이런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우리가 구해서 세일즈 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그 고려사항이 있겠죠. 개체지구를 선정할 때 개체나 여부라든가 이런 타당성, 소위 해서 타당성을 갖다 우리가 조사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 보는 건데 국가별 대륙별 개체 순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지만 아시아에서 맨날 열리는 거 아니겠죠? 유럽이라는 대륙도 있고, 그쵸? 미주라는 대륙도 있고, 아프리카라는 대륙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륙들이 순환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한국에서 개최된 지 오래됐거나 아니 없는 거, 안 했던 거, 이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한국에서 개최되지 않은 회의들이라든가 한국에서 개최된 적이 없는 거, 아니면 아주 오래됐든가, 혹은 개최 주기가 짧은 거, 아주 긴 것들은 하기 힘들어. 4년에 한 번씩. 그래서 올림픽이나 월드컵들은 이게 참 힘들어요.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매년 하는 거는 또 따내기가 쉽다. 또 6개월마다 하는 건 더 따내기가 쉽겠죠. 왜 기회가 많이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오픈연도 그런 것들 다 확인을 해서 미리 언제 어디서 오픈이 되는지 알 수 있다라고 참고줍니다. 그다음에 국내 주최 기관이 활동하는 여부. 이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IOC 위원, 옛날에 그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정몽주도 IOC 위원이고 삼성의 이건희도 IOC 위원이었잖아요. 그렇게 그 IOC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그 파트에가 우리가 아무래도 따오기가 좀 편하겠죠.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즉 국내에 한국 학회 그 회원들이 어떤 국제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 임원으로서 혹은 회장으로서 사무총장으로서 이사로서 이런 임원으로서 활동 중인 학회가 있다. 그럼 이건 따내기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주최 기관의 활동의 여부가 어디 정도 되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활동하는 주로 논문을 학회지 않습니까? 학회면은 한국에서의 그 학자들이 학회에다가 논문을 많이 발표했다. 그럼 또 따내기도 좋아요. 이런 활동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한국이 앞서가는 분야, 지금 이제 한국이 앞서는 IT 분야죠. IT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들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또 유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회의 시설 이제 수용이 가능한 건 당연하겠죠. 이건 이제 개체지 분석이죠. 개체지 분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회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 회의 시설이. 그다음에 그런 정보는 소위 속에 REF라는 게 있습니다. REF라는 건 뭐냐면 조직이 그 행사 조직. 행사를 갖다가 행사를 갖다 진행하는 조직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요청 이런 게 나와요. 우리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청이다.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예요. 리퀘스트인가. 요청서를 할 사람들은 그 조건들이 쫙 써 있어요.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거기 REF에 나와 있다. 그다음에 특별 가이드라인도 이제 얘네들 홈페이지 조직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서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차 대회를 열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어봤던 대회에서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난 행사에 대해서 많은 요즘엔 갤러리들이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올려놓거든요. 사진 자료, 이미지 자료, 서류 자료 등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정보를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아내서 후보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최지 수용 능력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주최기관의 유치 의지입니다. 소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의 그 조직장이 이걸 나는 유치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방한답사 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라면 이제 조직위에서 오거든요. 방한답사를 하는데 조직의 그 지자체 장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아. 거기에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지역 주민들이 어떤가?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있는지, 의지의 유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하게 될 때 유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스트리아 독일 쪽에 있는 도시들이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우리 시끄러워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그 방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답사로 방독을 답사했던 사람들이
여긴 영 아니네. 지역 주민들 다 반대하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우리는 평창은 달랐죠. 응?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최 기관의 그 지역 주민들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고 기관의 의지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개최 도시의 의지 이게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 개최 도시가 유치 의지가 또 강한지 이런 것들 그래서 개최 도시. 이때 중요한 건 나중에 제안서 할 때 프리젠테이션에서 발표할 때 지역의 그 개최 도시죠. 개최 도시의 핵심 산업과 연계된 회의를 하는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것은 바로 의지가 되게 높게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개최 도시의 그 지역 산업과 연계된 어떤 회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회의를 이런 회의를 하겠다. 회의가 한 개만 열리는 거 아닙니다. 메인 회의가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각 섹션이 열려야지 여러 가지 소회의들이 계속 열린다. 그래서 소회의가 한 5일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첫날 메인 회의가 총회가 소위에서 총회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학술 시간에 자세히 해서 소회의들이 또 쫙 주제가 여러 가지가 선정이 된다. 그 주제별로 소회의다. 그래서 한 20명, 많게는 40명 정도의 소회의들이 계속 열리게 됩니다. 요럴 때 각자 그 학자들이 계속 자기 한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는 논문들을 저도 가서 발표를 해본 적이 있지만은 그러한 논문들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제가 핵심 산업 그 지역의 핵심 산업과 연계된 회의도 같이 열려주는 거야. 그런 것들이 다 점수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컨벤션 기획사가 PCO라든가 CVB 개최 성능을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컨벤션 그 국제 회의장 이건 호텔 객실수 숙박을 해야 돼요. 학자들이라든가 그 참가자들이. 그다음 회의 시설이 충분히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션들이 많아야 돼요. 회의들이 소규모 회의를 계속 열릴 수 있는 공간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총회가 열리는 300명 이상의 총회가 열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20명 적게는 2, 30명 많게는 100명 이렇게 열리는 소회의실도 섹션별로 있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 참가자들이 오기 편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그지비션 익스포점 전시 박람회입니다. 전시 박람회도 마찬가지 전시 시설인데 이 전시 시설이 있느냐예요. 전시 시설의 특징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높아야 되죠. 완전히 그 공장 그 전시 들어오는 물품들이 3층짜리 정도 되는 곳들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런 공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 다음에 접근성이 뛰어나야 된다. 전시는 물건들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갖고 오는 건데 대부분의 물건은 비행기로 안 움직입니다. 물론 배로 움직여요. 그래서 부두에서 좀 가까운 편.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트럭으로 또 옮겨야 되겠죠. 기차로 옮겨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런 접근성도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야. 배로 오는 게 대부분이다. 작으면 반도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배로 옵니다. 거의 80-90%. 그래서 배로 오게 되면 기차로 오거나 또 다시 트럭으로 옮겨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래서 주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접 전시장까지 주차장에서 전시장까지 이 트럭이 직접 갈 수 있는 이런 동선도 상당히 체크가 중요하다. 다음 이제 이벤트죠. 유니크한 프로그램과 메뉴가 필요해요. 우리 도시가 유니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메뉴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 메뉴라는 건 하나의 사이트, 도시, 지역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거 독특한 걸 해줄 수 있어서 우리가 이벤트는 중요한 게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 이벤트는 감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벤트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거든요. 감동을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유니크한 프로그램과 메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보드죠. 기업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서비스 질이라는 거죠. 서비스지. 그 다음에 경제성. 이 기업회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이 가성비. 역시 기업을 하는 거라서 이제 수익을 다루는, 인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성, 가성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